밤이었다.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눅눅했다. 유미는 원고를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요즘 자꾸 그랬다. 혼자 있을 때면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신순록. 그 이름만 떠올라도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포마을은 이미 잠들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랑세포는 아직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오늘 연락 올까? 설렘세포가 창문 밖을 내다봤다. 올 것 같은데. 이성세포는 한숨을 쉬었다. 기다리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미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세포마을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늦은 시간. 예상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문을 열자 신순록이 서 있었다. 검은 셔츠 위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숨을 급하게 몰아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피디님? 신순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신순록이 입을 열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유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 작가님이.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 하나가 유미의 심장을 세게 흔들었다. 세포마을에서는 사랑세포가 비명을 질렀다. 왔다. 설렘세포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이성세포는 얼굴을 감쌌다. 끝났다. 하지만 유미는 쉽게 웃지 못했다. 순록의 표정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기쁜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낯설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신순록은 유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속 신경 쓰이고 순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다른 사람이 작가님 옆에 있는 것도 싫고 유미의 숨이 천천히 막히기 시작했다. 근데 순록이 눈을 내리깔았다. 이게 맞는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세포마을이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 날아다니던 사랑세포도 움직임을 멈췄다. 유미는 천천히 순록을 바라봤다. 심장은 뛰고 있었다. 분명히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유미는 작게 웃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다. 그걸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왜 저한테 말해요? 순록이 대답하지 못했다. 유미는 다시 말했다. 확신도 없으면서 그 말에 순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유미는 그걸 보고 더 마음이 무너졌다.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는 걸까? 왜 나는 지금 기쁜데도 울 것 같을까? 세포마을에서는 우울세포가 조용히 등장했다. 상처받았어. 사랑세포가 당황했다. 아니 잠깐 이건 고백이잖아. 불안세포가 속삭였다. 근데 왜 불안하지? 유미는 결국 시선을 피했다. 늦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순록은 움직이지 못했다. 유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닫히는 순간 유미가 벽에 기대 앉았다. 심장이 너무 아팠다. 기다렸던 말인데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준리문학사. 유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되지 않았다. 회의 자료를 넘기는 손끝이 자꾸 흔들렸다. 장 PD가 유심히 물었다. 유미 작가님 괜찮아요? 네. 하지만 나이는 바로 눈치챘다. 언니. 유미가 고개를 들었다. 나이가 작게 물었다. 울었어요? 유미는 순간 웃었다. 티나? 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괜히 물을 마셨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신순록이었다. 유미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순록도 유미를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힘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
유미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신순록이었다. 작가님. 유미는 멈추지 않았다. 잠깐만요. 결국 유미가 걸음을 멈췄다.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순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어제 없던 일로 해요. 유미가 먼저 잘랐다. 순록이 굳었다. 유미는 웃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죠 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헷갈릴 수도 있고. 순록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 순간 유미는 깨달았다. 아,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그런데도 쉽게 안아줄 수가 없었다. 유미는 결국 돌아섰다. 혼자 남겨진 순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포마을에서는 순록의 감정세포가 조용히 주저앉아 있었다. 망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처음 등장한 사랑세포가 천천히 말했다. 아닌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며칠 동안 유미와 순록은 어색했다.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다.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대화는 짧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졌다. 유미는 원고를 쓰다가도 순록 생각이 났고 순록은 메일을 보내다가도 유미 이름에서 멈췄다. 세포마을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이상했다. 사랑세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설렘세포도 말이 없었다. 그때 작가세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망가면 끝나? 사랑세포가 고개를 들었다. 작가세포는 말했다. 유미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비 오는 저녁. 유미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유미는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우산을 씌워줬다. 익숙한 향. 유미가 천천히 돌아봤다. 신순록이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순록이 먼저 말했다. 소개팅 안 했습니다. 유미가 눈을 깜빡였다. 네? 하기 싫었습니다. 유미의 심장이 천천히 흔들렸다. 순록은 우산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생각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낮았다. 왜 그렇게 작가님이 신경 쓰이는지. 유미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다. 왜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게 싫은지. 빗물이 우산 끝을 타고 떨어졌다. 순록은 천천히 말했다. 좋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유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순록이 계속 말했다. 확신 생겼습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늦었어요. 순록이 작게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순록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좋아합니다. 유미의 세포마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세포가 천천히 일어났다. 설렘세포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이성세포는 포기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인정. 유미는 떨리는 숨끝에 겨우 말했다. 진짜 바보 같아요. 순록이 물었다. 제가요? 유미가 웃었다. 네. 눈물이 맺힌 얼굴인데도 웃고 있었다. 이제 와서. 순록은 잠시 유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었습니까?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순록의 손끝이 닿았다. 그 순간 세포마을 전체에 불이 켜졌다. 폭죽이 터졌다. 사랑세포가 울면서 소리쳤다. 연애다. 설렘세포는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작가세포는 감동해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유미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몇 달 후, 유미의 집. 유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예전과 같은 자리, 같은 책상. 하지만 전부 달라져 있었다. 뒤에서 순록이 말했다.
커피 났습니다. 유미가 돌아봤다. 편안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유미는 웃었다. 고마워요. 술록은 자연스럽게 유미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이제 어색함이 없었다. 세포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세포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설렘세포는 여전히 신나 있었고, 이성세포는 체념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유미는 다시 원고를 바라봤다. 모니터에는 마지막 문장이 떠 있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유미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주 평범한 하루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심장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 시작된다. 유미가 저장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햇빛이 번졌다. 세포마을에는 아주 오래도록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